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파주 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파주 시민들께서 기본적인 삶을 누리고 여전히 위기 상황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기 위해 파주시에서 편성한 기본생활 안정지원금 예산은 시민들께 반드시 지원되어야 합니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기본생활 안정지원금 예산 삭감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 저는 이 예산이 당리 당략보다는 또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이라는 문제의식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본생활 안정지원금 지원은 여러 측면의 가시적 효과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민심을 위반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기본사회 실천을 천명했음에도 국민주권 정부와 민주당은 물론 민심 또한 정면으로 배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을 반대하는 양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형태는 결국 파주시정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든 높여보고자 하는 정치공학의 산물이며 시민의 삶과는 괴리된 오로지 자신이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최악의 정치 양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생활 안정지원금을 두고 벌어진 파주시 의회의 정치 상황은 목불인견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파주시민 여러분, 이번 기본생활 안정지원금 예산을 두고 몇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정 건전성, 일회성 효과, 선입시전 정책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합리적인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 기본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이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대응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의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위기 단계이며 소비 위축, 매출 감소, 고용 축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역 경제가 한번 붕괴되면 이후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논의 중인 지원금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실업 증가에 따른 복지 지출,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세수 감소, 상권 붕괴에 따른 도시 경쟁력 하락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이 선제적 개입이 오히려 재정 부담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과 10월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후 소비자 심리지수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민간 소비가 실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통계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파주시의 경우는 더 명확합니다. 올 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74.2% 증가, 결제 건수 82%가 증가했습니다. 외식업, 소규모 학원도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률이 높아 지역 바닥 경제 침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지역 소상공인 업종에 집중되어 정책 목적과 실제 효과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이 정책은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지역화폐로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기한 설정 등을 통해 소비를 단시간 내에 지역 내로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다른 정책 수단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파주시는 2026년 본 예산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을 편성하여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는 한편 동시에 도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등 SUC 분야에 2,057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단기 대응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을 동시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재정 운영으로 충분한 정책적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로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 한시적 대응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구조적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즉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넘기기 위한 비상 대응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가장 먼저 민생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기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이자 민주당의 당론이자 파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하는 정책입니다. 즉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왔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판단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관리를 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소비진작, 가계숨통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둔 현실적인 민생 정책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민 그리고 시민의 삶을 살피고 미진한 곳을 채워주며 시민 누구나 소외되는 이 하나 없이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는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치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음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누가 더 열심히 하는가를 실적을 가지고 경쟁하고 검증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복지가 공짜라는 주장에 국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왜 공짜입니까? 라고 반문한 적이 있고 국민 뜻이라면서 서로 발목 안 잡고 실천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추진하려 했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 고용 축소,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에 어떻게든 대응해 민생의 회복과 경제 활성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아끼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는 가장 먼저 민생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기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책이자 민주당의 당론이며 파주시장의 시정 방침과도 일치하는 정책입니다. 또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민심에 반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에 대한 미지급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한 정책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은 저를 포함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파주시의회 8대 시의원 여러분께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머슴입니다. 시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챙기며 시민의 뜻을 받아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도록 해야 하는 머슴입니다. 저부터 쇄신하겠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정치를 왜 하려 하는지,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